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물리교육과 최성현입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물리실험에서 사용되는 오차의 계산입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에는 저는 본디 물리교육과이므로 물리와 교육을 접목시킨 주제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제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어 이 주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실험에서는 다양한 값들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측정 값에는 불확도, 흔히 오차라고 불리는 값 또한 함께 구하게 됩니다. 이 오차는 일반적인 하나의 측정값만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의 측정값을 계산을 통해 또 다른 계산 결과를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불확도끼리 서로 복잡한 계산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불확도값끼리의 계산을 오차의 전파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이 실험 보고서를 쓸 때 매우 복잡하고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문제로 다가왔고 저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단순하고 쉽고 그리고 다음에 사용하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다음에 보고서를 쓸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리실험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값들이 사용됩니다. 이 값들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 저는 이 간단한 값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오차의 전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오차의 전파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차의 전파의 공식을 통해서 쉽게 불확도끼리의 계산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f와 a 그리고 b, x와 x의 불확도 값인 dx, y의 불확도 값인 dy를 구하게 된다면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단순한 경우에는 불확도의 값 또한 간단한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 최대최소법과 최소제곱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효숫자 함수라는 중요한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유효숫자란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A의 값과 B의 값, 그리고 A의 불확도 값과 B의 불확도 값이 있을 때 이 불확도 값의 크기를 정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여기서 보신 것처럼 A의 결과값과 불확도 값, B의 결과값과 불확도 값을 같은 자릿수로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뒷자리가 5 이상일 경우에는 앞자리에 1을 더해주는 과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1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유효숫자 함수를 먼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측정된 측정가 값을 뒤에 있는 SA는 그 값의 불확도를 넣었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A가 음수일 경우에는 따로 MA라는 값에 1을 넣어서 마지막의 경우에 MA가 1일 경우, 즉 음수일 경우에는 A에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마이너스의 값이 스트링, 즉 문자열 값에서 플로트 값으로 변환될 경우 인식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보시는 것처럼 플로트 값인 SA를 문자열로 만든 후 strSA에 넣고 다시 그것을 비문자열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strSA와 SA 값을 통해 이 불확도 값의 자릿수를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n의 역할이 중요한데 n의 역할은 점의 위치로부터 불확도의 값의 위치, 즉 불확도 값의 자릿수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음의 값은 10 이상, 즉 정수의 값에 있을 때의 정수 이상의 값이 불확도의 값일 때 그 위치를 알려주고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면 소수점 이하에서의 몇 자릿수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들을 거쳐서 함수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위에서는 이 불확도의 값이 10 이상일 경우, 즉 n의 값이 음수일 경우에 계산을 시키고, 이 밑에 있는 if부터는 n의 값이 양의 값, 즉 불확도의 값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서의 불확도 값을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n의 값, 즉 자릿수 값을 정해주게 된다면 이제 실제 측정 값인 a의 값을 자릿수의 값, 즉 유효숫자를 통해서 유효숫자에 맞춰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 m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사용하여 n과 m의 값이 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m의 값을 더해주거나 빼주는 방식으로 즉 측정값의 유효숫자를 맞춰주게 됩니다. 우선 이 함수를 실행해보고 최대최소값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최소법은 간단한 방법으로 유효숫자의 오차의 전파를 구하는 방법인데, 먼저 f라고 불리는 함수, 즉 x값과 y값 두 개의 값을 통해 이루어지는 함수의 경우에 이 최대최소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값인 x는 dx라는 유효숫자를 가지고 y는 dy라는 유효숫자를 가집니다. 먼저 이 함수는 최대최소법은 다양한 함수에서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따로 최대최소법을 사용하기 전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평균속도 함수를 간단하게나마 구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즉 x의 값이 미터고 y의 값이 시간일 때 v의 값이 속도라는 간단한 함수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최소법은 보신 것과 같이 4개 값, 2개의 측정값과 2개의 불확도 값을 통해 구해집니다. xmax, xmin, ymax, ymin은 불확도 값을 측정값에 더해주거나 빼주는 과정을 통해 구해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함수를 거쳐 첫 번째 f값, 두 번째 f값, 세 번째 f값, 네 번째 f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다음 이 네 가지의 f값 중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을 파악해서 그 둘을 뺀 값에 나누기 2를 해준 것이 이 최대최소법으로 구한 불확도 값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값을 파악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1과 2 그리고 3, 4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소값인 fmax 값을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 또한 위의 방법을 반대로 하여 f의 미니 값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이 둘을 뺀 것에 2를 나눠줌으로써 불확도 값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후에 f값과 y값을 위에서 정했던 유효숫자 공식을 통해서 새로 유효숫자를 맞춰서 두 개의 값을 다시 구해준다면 이 최대최소법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먼저 예시를 통해 구해놓았던 간단한 값들을 지금 넣어봄으로써 이 계산식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5.5m고 그 불확도 값은 0.1m, 시간은 2.75초고 그 불확도 값은 0.05초일 경우 즉 측정값은 16.5의 값, 불확도의 값은 0.3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그것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값은 16.5 그리고 불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0.3을 가지게 되니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값은 이론과 옳게 됩니다. 이 이후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계산법인 최소 제곱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 제곱법이란 대부분의 물리 실험을 통해 구한 값은 선형적인, 즉 비례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을 자주 띠게 됩니다. 이 다양한 값들을 가지게 된 경우 흔히 그 측정된 값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그것들에 가장 근접하게 되는 직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최소 제곱법입니다. 이 과정이 오히려 위에 있는 최대 최소법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저 또한 이 최소 제곱법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 주제를 선정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앞서 대부분의 측정 값은 실험을 통해 일일이 구해지는 값이므로 위에서와 같이 4개의 값처럼 단순하게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값들을 SCB 파일 또는 엑셀 파일로 구성될 경우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판다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의 값과 y의 값이 11개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저는 엑셀 파일을 통해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끌어오게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x의 열에서의 값을 리스트로 구해서 xi에 넣고 y 열에 있는 값들을 리스트에 넣어서 yi로 넣은 다음 그 리스트의 크기를 n에다가 넣게 됩니다. 이 이후 xi, 즉 그래프로 따지자면 x축에서의 값들의 합과 제곱의 합, y의 합과 x의 합과 x와 y의 곱셈 합들을 구한 다음 이것들을 통해 d의 값을 구하게 되고 이 다음에 중요한 a의 값과 b의 값 그리고 sy를 통해 구한 a의 값의 불확도인 sa 값 그리고 b의 불확도 값인 sb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1차 그래프식은 y는 bx 플러스 마이너스 a의 형태를 띠게 되므로 이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구했던 유효 숫자 함수에 a의 값과 그 불확도 값, b의 값과 그 불확도 값을 일일이 넣어서 세로의 값을 받아낸 다음 이것을 보기 좋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 이 그림에서의 값들이 제가 엑셀 파일에 넣었던 값과 같은 값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구한 값이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a의 값과 b의 값입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비교해 본다면 2.56 플러스 마이너스 0.12 여기서는 2.6 플러스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1.5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자릿수가 하나 다르지만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릿수가 다른 것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유효숫자가 만일 유효숫자의 제일 앞자리가 1인 경우에는 유효숫자를 두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유효숫자의 앞자리가 1일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계산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유효숫자가 앞이 1이라고 무조건 두 자리를 사용했다가는 값이 너무 작거나 큰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하기에도 문제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